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오늘은 월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1시간 뜨겁게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와, 저는 주말 공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우리 아나운서님은 뭐하고 지내셨습니까? 주말 동안에 저는 이제 보통 휴식의 시간, 충전의 시간으로 좀 잠을 많이 잤습니다. 잘하셨네. 우리 그럼요. 아나운서님 잠 많이 주무셔야 돼. 많이 피곤해 보여요. 항상. 잠을 많이 자야지 건강해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잠 좀 자려고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시 주말 동안 잠을 좀 많이 주무셨나요? 네. 사실 우리 종목들이나 우리 주식시장이나 이 모든 거는 제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일부러 주말에 브리핑 안 해드리는 거죠. 물론 제가 조금 쉬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이번 주 시장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사실은 미국 증시가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3대 지수가 일제히 모두 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한 2, 3주 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미국 증시가 만약에 조정을 받아도 우리 증시는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디커플링 가능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국내 증시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쭉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나스닥 지수가 만약에 하락한다라고 해도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전문가님은 이제 주말에 잠을 푹 주무셨나요? 사실 이거 비농 고용 지표 때문에 금요일날 밤을 잘 자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발 뻗고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구체금리가 한 3% 이상 상승했어요. 10년 구체금리.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였다고 해가지고 구체금리가 그것 때문에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미국에도 부동산 쪽으로도 수요 대출이 그렇게 옛날처럼 원활하지가 않고 고금리가 유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채권으로 또 이게 사는 거하고 혼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가 부동산 때문에 계속 몰려들었다 해가지고 상승하는 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표들, 이 경기 지표들, GPI, GDP, CPI, PCE, 이런 것들은 예전에 금리가 제로금리일 때 지표들이 둔화가 돼서 나오면 그때는 악재였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부분이 박스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부분에 따라서 경기 지표가 예상치보다 하회가 나와야 어느 정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지표들이 둔화가 된다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우리가 과거에는 이 PC나 이런 지표들이 둔화가 되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됐다 이거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둔화보다는 예상치보다 상회가 나와줘야 미국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이 기대감에 다시 그 형태로 시장이 돌아가는 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GDP, 그다음에 CPI, PCI 예상치보다 다 적당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비노 고용 지표가 전년 비해 4% 정도 상승했다. 그만큼 그렇습니다. 고용이 많다. 고용이 많다는 건데 그런 지표 같은 경우도 제대로 따져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구체금리 급등으로 환율도 상승이 돼가지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빠지고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반도체는 안 올라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 언젠가는 무너질 거였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언젠가는 무너질 겁니다. 이거는 다 누구나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나스닥이 무너진 거는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나스닥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언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됐다고 해가지고 나스닥이 상승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로 IP 빅테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떨어져도 금리 부분으로 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금리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전문가님 의견이신 것 같고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 새벽에 우리는 주말이었죠. 그때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고용이 너무나도 탄탄했습니다.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국채금리 급등을 불러왔고 환율의 상승까지도 야기했습니다. 지금 좀 달러가 강세를 크게 보이면서 화율이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1,380원대를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는 1,376원대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11원 정도나 급등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오늘 삼성전자도 1.8%, 1.9%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용 지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일정들이 바로 이번 주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많아서 이렇게 표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보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내일부터 모레까지 미국에서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 결정이 될 것 같고 사실은 금리는 동결을 할 것이 분명히 보이기 이번에 금리는 때문에 동결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이 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는데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CPI, PPI가 각각 발표된다는 점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아까 하신 말씀이 저는 굉장히 좀 새로웠습니다. 그동안은 물가 상승이 둔화가 됐다. 즉 CPI나 PPI가 좀 작게 나오면 시장은 오히려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였는데 전문가님 말씀은 이제 얘네들이 좀 오르는 게 오히려 시장에 좋다는 뜻일까요? 네,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매번 늘 똑같은 얘기를 매번 전문가들 한국 주식 자친 전문가들이 저도 자친 전문가지만 자친 전문가들이 매번 얘기하는 거 보면 금리 인하 때문에 떠졌다, 금리 인하 때문에 올라갔다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과거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미국은 엔비디아로 인해 가지고 엔비디아하고 나스닥이 한 몸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지표가 둔화가 나온다. 어차피 이번 연도에 금리 인하는 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에 지표가 갑자기 둔화가 되고 있다. 경기 지표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하면은 과연 또 금리 인하를 경기 지표가 더 둔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 그 우려감이 또 시장의 성질이 맨날 바뀝니다. 그 가끔 보면은 차트를 맹신하지 않는 것처럼 네. 이 일기예보도 맨날 틀려요. 오늘 비 온다고 했다가 햇빛이 쨍쨍하고 네. 이런 상황이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매번 바뀝니다. 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12일날 이 여시아는 빼고요. 네. 여시아 휴장하든지 탔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제롬 파월 견준 의장 기자회견에서 약간 좀 매파하고 비둘기 발언이 한 반반씩 나올 거예요. 반반씩 나올 거고 여기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같은 날. 그나마 좀 희망을 삼을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근원 지수가 4월 달에는 CPI가 둔화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요? 네, 둔화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는 또 둔화로 나올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둔화가 되길 바라보면서 자 지금 이번 주에 일단은 미 증시에서 주목해 볼 만한 FOMC 회의와 그리고 CPI, PPI 지수 이렇게 쪼르륵 3일에 걸쳐서 발표가 된다는 부분을 먼저 짚어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 말고도 좀 짚어볼 일정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이 6월 FOMC 회의에서 점도표가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님 점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우리 아주 잘 보이죠?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점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점을 찍어서 나타낸다고 해서 점도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얼만큼 금리를 조정을 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매번 공개되는 게 아니라 FOMC 회의 중에서 3, 6, 9, 12월 딱 1년에 4번만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무슨 369 게임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369 12월에만 공개되는데 이제 6월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점도표가 공개될 거예요. 바로 지난 3월에 이어서 공개가 되는데 지난 3월에는 사실 굉장히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밝았습니다. 이거 무슨 오목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정말 그쵸? 오목 잘 두신다면서요. 빙고 게임 윤준 아나운서 나한테 오목 쳤잖아 저번에. 그쵸? 딱 한 판 진 거 가지고. 2번 졌어요. 그래요? 자, 일단 네. 지금 보시면 점도표 같은 경우가 계속 이제 네. 나오다가 네. 이번에 이제 9월 아니 6월 달에 점도표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6월 달 점도표가 나오면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요? 낮으면 낮을수록 여기서 마피아 게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마피아? 마피아 게임이. 즉 마피아가 누가 범인이 되느냐, 누가 범인이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지금 점도표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좋아요. 계속 내려오고 있고 네. 이번에도 점도표가 또 내온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시 형성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인들, 그다음에 우리 TV의 자친 전문가님들, 내가 한 가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자꾸
시장이 이렇게 좀 바뀌거든. 그리고 너튜브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한마디 얘기해 줄게요. 네. 시장은 맨날 바뀌어요. 맨날 바뀌는데 자기들이 무슨 신이들 마냥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시장은 되게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전문가들이. 왜요? 왜냐하면 시장이 맨날 바뀌는데 그럼 맨날 바뀌는 쪽에서 환경에 따라 가지고 안 될 것까지 생각해야지. 무조건 된다고 하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당연히 주식경제방송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전문가들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누가 신뢰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점도표가 또 측근적으로 이번에 또 인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6월 점도표는 연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치. 즉 지금 금리를 빨리 내어도 9월 달입니다. 9월 달이에요. 그리고 금리가 또 늦어지면 12월 달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연도 내에 금리 인하는 한 번은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에서 금리 인하는 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었고 네. 여기에 따라서 미국도 환율 조작국을 하지 않으려고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은 금리 인하는 한 번 돼야겠죠. 즉 이번에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6월 달에는 금리 동결을 하겠다. 하지만 9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너지가 생길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 얘기 잘 들으세요. 네.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금리 FOMC 의사록이 끝나고 지금 상황에서 금리 동결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2%대 기대치에 조금씩 상회가 되니까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확실한가요, 전문가님? 일단은 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지금 그게 맞아야죠. 그래요? 맞아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점도표가 나오고 하면은 일단은 파월 의장은 6월 달 금리 인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6월에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은 이 방송 전문가들도 네. 자기네들 낸 종목이 떨어지면은 얘기 안 하는 것처럼 올라갈 때만 얘기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FOMC 의원들은 다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이거 다 뒤집어 쓰겠어요? 안 뒤집어 쓰지. 안 뒤집어 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6월 달에는 금리 동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거고 네. 이거 방언을 세울 거고 9월 달까지는 점도표에 따라 가지고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 발언이 나오면은 미증시나 아마 오늘은 조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내일 정도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좋습니다. 제발 미증시도 같이 상승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발표될 점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2024년, 2025년인데 쭉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부디 이 점도표처럼 앞으로도 쭉 좀 금리에 대한 전망이 내려갔으면 좋겠고 기존에 3월에는 올해 안으로 기준금리 인하 3번 정도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보다는 사실 금리 인하 횟수가 줄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한 번에서 2번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 시점은 바로 9월 또는 12월부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기준금리는 한 2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1회보다는 2회를 인하를 하는 6월 것이 달에는 금리 동결로 될 게 뻔하고요. 네. 9월 달, 12월 달에 한 번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7월 달에도 FOMC 회의가 있긴 한데 아마 그때도 좀 시기상조일 것 같고 전문가님의 관측으로는 9월, 12월 정도에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예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이 부분을 저는 이제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네. 사실 저는 이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구글 이 AI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이 기업들이 지금 너무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좀 제재하려고 하는 것 어제 같아요. 제가 그런 네. 걸 한번 느꼈어요. 네네. 어제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오랜만에 주말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네네. 우리 아기랑 우리 부모님한테 맡기고요. 네. 그래서 와이프하고 저하고 롯데 잠시 시그니 쇼핑을 한번 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전자기기 하이마트 한번 가봤습니다. 하이마트 가봤는데 하이마트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네네. 엔비디아, 네. 지포스하고 해가지고 네. 이 컴퓨터 그래픽 처리 장치하는 GPU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커플들이 다 거기 다 서 있어요. 그래요. 이게 또 남자는 또 자기 옆에 있는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 어. 그러면서 내가 딱 옆에 지나가면서 나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엔비디아 그걸로요. 네네.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를 네. 봤는데 이 옆에서 남자들이 옆에 있는 여자친구들한테 이거 우리 집 컴퓨터에 장착된
요즘 핫한 거 알지? 이거 우리 집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어.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쪽에 가서 내가 또 이렇게 구경하면은 또 옆에서 그렇게 구경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 거 이렇게 얘기 자랑하더라고요. 정말도 좀 자랑하셨어요? 저는 이제 자랑할 게 없죠. 네. 저희 집에 엔비디아 아닙니다. 뭐 컴퓨터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요. 근데 중요한 네네, 건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네. 엔비디아, 음. 그다음에 이 책 AI, 챗 엔비디아하고 GPT를 만든. 그리고 엔비디아하고 TSMC는 어디 나라죠? 대만이죠? 대만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이에요. 그렇죠? 전문가님, 엔비디아가 그 대만의 기업인가요? 대만 출신인 사람이 제승황이 어. 대만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장은 미국에서 한 거죠. 상장만 미국이 한 건가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근데 미국에서는 네, 웬만한 사업을 진행하면 미국에다 산장시키는 게 좋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TSMC도 마찬가지고요. TSMC도 미장에 네, 나스닥 미장이 지수죠? 다 돼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하고 TSMC가 네. 다 대만인이랑 공통점이 있어요. 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네네. 미국에서는 반도체 그나마 유명한 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밖에 없는데 이 엔비디아가 반도체 주가를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엔비디아하고 MS는 마이크로소프트로 AI에 도점할 수밖에 없죠. 소프트웨어 회사니까요. 네. 근데 이 엔비디아가 계속 주가를 끌어올렸고 그다음에 AI에 대해서 당연히 도점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AI는 도점은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다시 타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아무리 자국 내 기업들이 아무리 대만인들이 회사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인은 자국 기업에 더 엄벌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통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통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오늘 주가가 보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반도체 주들이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설상 미국 증시가 하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국 증시가 하락이 돼야 국내 증시가 저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 증시에서 AI 반도체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도 이제는 조정받을 때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로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약간은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SK하이닉스는 보합권입니다만 이렇게 약간은 당분간 반도체나 AI 관련주들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 상승해봤자 기술적 반등이니까 김치국 마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상승한다고 해도 하락하는 그 과정 속에 살짝 반등이 나올 뿐이지 전반적인 추세는 당분간은 조정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지 아나운서는 정말 잘 만드셨네. 네. 다른 아나운서들은 맨날 뭐 급등 좀 뭐 몇십 %대 종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네. 아나운서는 좀 객관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제가요? 그럼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걸 누가 가져옵니까? 네. 오픈 AI 지분은 49%를 보유하고 있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연히 도점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회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다음에 미야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미야크이하고 있는데 미야크도 소프트웨어 회사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에서 많이 도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당연히 비중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저는 애플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사실 지난주에도 이제 엔비디아가 잠시 애플을 넘어섰는데 그때 이제 전문가님이 오히려 지금 애플이 더 좋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엔비디아가 네네. AI를 아무리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우리 상업에 AI 쪽은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전 세계 국민들이 다 갖고 있는 건 아이폰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폰에다가 AI의 그래픽 카드를 신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애플도 충분히 엔비디아 주가를 딱 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시가총액을. 네. 그리고 애플 전 세계에서 현금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기업이 애플입니다. 현금이 가장 많은 네, 기업이다. 현금이 가장 제일 많은 게 애플이에요. 네. 그리고 애플은 일단 중국 쪽으로 규제는 크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이 그래픽 카드 현식으로 신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엔비디아 주가보다는 애플이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하고 구글. 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엔비디아만 볼 때가 아니에요. 알파벳 구글하고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애플 이 세 가지를 다 보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동안은 엔비디아가 AI발 훈풍을
가장 독점에서 많이 받았다면 이제 애플이 더 유망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존이나 구글 알파벳도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사실 지금 당장 애플을 꼭 보셔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한 달쯤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애플에서 매년 개최하는 회의가 있어요. 연례 개발자 회의라고 이 WWDC가 드디어 6월 12일부터 13일에 개막을 하는데 여기서 AI가 애플이 사실은 약간 그 지각생이에요. AI계 지각생. 삼성도 사실은 온디바이스 AI 벌써 내놨는데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계속 신제품 발생하는데 네. 애플하고 삼성이 미리 만든 걸 수도 있어요. 심지어 좀 오버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요. 네. 왜냐면은 기업들은 바로 만든다고 해서 내놓지 않아요. 그래요? 네, 미래에 대한 기술을 먼저 투자를 하는 게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하고 삼성은 미리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서 내놓는다. 그런 네네. 뜻일까요?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왜냐면- 하나의 전략이겠죠? 네, 전략이죠. 어. 왜냐면 타사 경쟁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경쟁사들이 나오는 거 보고 아. 나중에 신제품을 출시를 하자. 이런 방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업가 하면은 바로 이거 만들었으니까 이거 돈 되겠다 하고 내놓겠습니까? 먼저 만들고 나서 시장 조사를 하고 오픈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게 차릴 때도 시장 조사 하고 차리지. 시장 조사 안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즉 동네에 커피점이 100개가 있어요. 네. 똑같은 동네. 근데 네. 이 커피점에 아무리 내 커피가 맛있다고 해도 네. 커피 경제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커피를 내고 싶겠어요? 안 내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이번에 모든 인텔리전스 이 전시회 인텔리전스. 이 전시를 통해 가지고 네.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 뭐 테슬라도 좋은 주가지만은 네. 엔비디아보다는 애플 그다음에 알파벳 그다음에 아마존 이 세 가지를 유심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WWDC를 통해서 애플이 자체 온디바이스 AI, 삼성의 온디바이스 AI와도 비슷한 기술을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고 이게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이번에는 공개를 하는 건데 그래서 언제 아이폰에 온디바이스 AI가 적용되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쓰는 기존의 아이폰으로는 이 온디바이스 AI를 구동하기 힘들 것 같고요. 아이폰 15 프로 혹은 아이폰 16 이번 가을에 나옵니다. 이런 신제품을 통해서만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폰 자체의 매출도 향후에 좀 한 3, 4분기쯤에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이폰 갖고 싶지는 않거든. 난 솔직히 옛날 20대 때는 아이폰 3, 2를 썼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와, 너 아이폰 써? 이렇게 하면 어깨도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네. 아이폰은 이미지 때문에 내가 디자인 때문에 샀었구나.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폰이 좀 예쁘긴 한 것 같아요. 네, 좀 이쁘긴 해요. 네. 이쁘긴 한데 그래도 네. 우리는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아나님 폰 뭐예요? 저는 삼성 갤럭시. 그래요. 나도 그렇습니다. 갤럭시거든요. 저도 갤럭시예요. 갤럭시 씁시다. 네, 그래요. 그래서 아이폰 관련주 뭐가 있죠? 자, 아이폰 관련주에서는 LG 이노텍, 네. 그다음에 LG 이노텍, 그다음에 더구전자. BH 왜 건너뛰시나요? BH도 괜찮긴 한데 네. BH는 약간 좀 위험한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요? 갭상승하다 윗골이 많이 떠져. 네. LG 이노텍하고 더구전자, 네. 그다음에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최근에 우상향 현식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오. 그리고 LG그룹.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LG전자 주가를 한 번 뺀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네. 핸드폰 사업을 접는다고 했을 때. 그때 한 번 뺐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한 번 빼고 네. 2달 후에 들어갔다가 제가 물렸어요. 아이고, 그래요? 물렸는데 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네. LG 주가는 제가 지금 수익을 다 창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요? LG 같은 경우는 F카, 네. LG 전자가 뭡니까? LG 전자고 해야지. 그 LG 전자로 인해 가지고 네.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하락이 된다고 해도 저는 LG 전자가 추후 더 많이 상승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LG전자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한 3, 4년 내에는 LG전자가 제일 좋을 겁니다. 뭐 물론 2차 전지도 있고 다른 종목들도 있고 하지만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요. 그 다음에 뭐 ITM 반도체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르겠다. 개인 투자자들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 솔직히 ITM 반도체는 녹이고 싶고요.
LG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요. 그다음에 LG 이노텍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이폰 관련주로는 LG 이노텍과 더구전자, 삼성전기,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LG 그룹주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게 전문가님이 저희에게 또 한번 교육을 시켜주셨는데 LPDDR5X가 뭔가요? 자, LPDDR5S, 즉 HBM 메모리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영상, AI 영상에도 꼭 필요한 DM입니다. 근데 추후 이게 HBM 메모리 쪽에도 들어가는 건데, 네. 근데 사실 이걸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또 한미 반도체가 있어요. 한미 반도체가 있긴 한데 네. 한미 반도체 아무리 재료가 좋다고 해도 주가는 선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많이 그렇기 때문에, 올랐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보단 AP 시스템. 오늘 AP 시스템 오르고 있잖아요. 네, 오늘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AP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에이펙트. 오. 에이펙트, 네. 그다음에 여기서 리노공업. 오. 저는 이 세 가지 종목 보고 있어요. 리노공업은 시총이 좀 꽤 크지 않나요? 네. 시가총액이 커도 요즘 시가총액이 커도 올라가면 우리 TCT 시가총액 1조 넘은 또 이것도 들어가지고 30% 상승했잖아요. 네네네. 전문가님 저 신호 위반하셨어요. 아, 그래요? 좀 이따가 말씀하셔야 돼요. TC 시스템. 그렇구나. 그래요. 내가 그 중환생 분이 때 움직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에이펙트, AP 시스템, 리노공업도 AP, DDR5, DM 관련주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도 좀 참고하시고요. 네. 요즘 DB 하이테크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레드님, AI, DB 하이테크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여러분. 막 원래 그렇게 이게 얘기하시는데 애플 관련주인가요?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 AI가 생기기 전에 삼성의 대표 관련주기도 했어요. 삼성이 관련. 네, 근데 이 DB 하이텍가 갑자기 삼성이 여러 가지 신사업을 하면서 DB 하이텍이 DM 관련주여서 부각은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DB 하이텍을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갭상승되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네. 그동안 반도체주들이 중소형주들이 빠졌을 때 DB 하이텍이 우상향 현식으로 올라갔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저는 유심히 보고 있어요. 만약에 네. 엔비디아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DB 하이텍 보셔도 좋습니다. 엔비디아가 떨어질 때 DB 하이텍을 봐도 좋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사실 이 LPDDR5X 이거 좀 약간 새로운데 이 관련주들 이게 정확히 어떤 기술이고 어떤 관련주 어떤 종목이 유망하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님이 이제 저희 방송 끝나고 알려주신대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진짜 답답한 게 주식 방송을 보면은 네네. 이 관련주들 아예 다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갔다. 는 엔비디아가 다 모두 먹여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좀 똑바로 좀 생각하세요. 우리 기자분들도 참 웃긴 게 이현종부터 한미반도체, 에피시스템, 에이펙트 뭐 이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간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유, 이런 참. 종목들 왜 올라가고 있고 얼마에 공략해 보면 좋을지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넘겨서 자, 이- 아까 그 장면. 왜요? 그 달력. 달력 한 번 더? 네, 달력 한 번 더. 2차전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기다려 보세요. 자, 내일 네. 마녀가 옵니다. 어머 그래요. 마녀가 네 마녀가 와요.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네, 선모 옵션 동기만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하락 쪽으로 베팅할 수가 있는데 네. 이 투자 전문 쪽에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이 금감원에서 투자 자문사 전문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이 선모 옵션 동기만기 즉 동시만기일. 선문 동시만기이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네. 네 마녀가 1년에 4번 세 달에 한 번씩 옵니다. 세 달에 한 번씩 세 달에 마녀 한 네 번씩 명이 와요. 온다. 그래서 이 투자 자문사 시험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네. 보통 이제 이번 달이 6월 달이잖아요. 네. 3월 달에 네 마녀가 봤었잖아요. 네. 3월 달에 450피트, 어. 450피트가 있고 네. 그다음에 6월 달에는 430. 그게 뭐예요? 즉 뭐냐? 네. 3월 달에 450피트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주가가. 오. 근데 6월 달에는 또 440포인트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어머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은 선물 옵션은 뭐냐? 없는 거를 또 하락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달 430포인트에 베팅을 하겠죠. 베팅을 하면은 이때는 주가가 상승하고 이때 외국인들 베팅은 하락 쪽에 베팅 안 하면은 주가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6월 달에 만약 430포인트 선물 옵션 쪽에 외국인들이 건다고 하면은 네.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전문가님이 뭐 분석해 주실 거죠? 분석해 줄 겁니다. 그래요. 이게 콜 옵션이라고 하죠. 이거를 네네. 보통 금융 쪽에서는 베타라고 합니다. 베타. 아이고. 베타.
정말 배타하고 있는 게 갑자기. 있는데 이게 좀 어렵긴 한데 네. 그건 내가 노안톡방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이거는 우리의 컨셉이 아니에요. 넘어갑시다. 그래요. 저희 알려드릴 테니까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가 더 많은 교육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거 어깨가 또 올라가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내 방송 보고 아유 뭐 역시 얘들이 믿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래요. 자 일단 금리 인하 시 일시적 수요 전체가 현상의 해소 기대. 즉 여러분들 6월 때 모든 2차 전지 종목들이 각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 5월 달은 아주 죽은 맛이었어요. 죽을 맛이었다. 정말 죽은 맛이었어요. 네. 아니 진짜 내가 지하철역에서 내려도 집에까지 버스 타고 가면 20분인데 네. 지하철에서 내려서 1시간을 걸어갔어요. 이걸 어떻게 위기를 돌파해야 하나. 진짜요? 그때 내 종목이 TCCT 마이너스 30%, 그다음에 네. 포스코 DS가 20%, 그다음에 포스코 MTEC이 10%. 이거 진짜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애기 데리고 이민 가야 하나. 그 정도로 정말 힘들 때였습니다. 저의 일생일 때 코로나 때보다도 더 위기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말끔히 다 올라왔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 올라온 게 거의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아나운서 및 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금리 인하의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주죠. 반도체도 좋고 바이오 관련주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2차 전지주가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주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무역 분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지금 사실 뭐 바이든 대통령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를 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 미국이 때리니까 유럽도 때리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그렇지. 관세를 너도 나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다라는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혜택을 받으면서 세제 혜택도 많이 보고 있죠. 그렇지. 왜냐면 그렇게 돈을 쓰는데 말이야. 그렇습니다. 이 부분 때문일까요? 미국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 기업이 점유율이 40%를 넘게 기록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배터리 시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많이 점유하고 그렇죠. 있다 이 뜻이에요. 42.4%로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을 제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점유율이 45%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네. 중국에서 만드는 배터리는 각형 배터리예요. 네. 각형. 이 네모난 배터리예요. 근데 유럽연합에서는 이 네. 각형을 못 쓰게 합니다. 그래요? 네, 못 쓰게 하고 유럽연합에서 4680 원통형 배터리하고 여러분들이 건전지에 집어넣는 그 건전지에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전지를 만드는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향후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이 부분은 현대차, 기아. 이거 미국 전기차 점유율에서 12.2.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이제 차가 10대가 지나가면은 한 대는 현대차나 기아차라는 거예요. 아유, 가끔 넷플릭스 영화에 보면은 현대차, 네. 기아차 많이 나와요. 저 본 영화에서. 적 있습니다. 그거 보면 얼마나 뿌듯하는지 정말 여러분들 이거는 현대차하고 기아차한테 칭찬해 줘야 돼요. 그래요. 그렇다고 주가로 연결이 되는 건 좀 아니지만은 네.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요즘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높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입니다, 2위래요, 현대차. 2위. 제 차는 싼용입니다. 그래도. 네네. 싼용입니다. 자, 근데 네. 여기서 또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현대차와 북미 합작공장 설립 계획을 하고 있죠. 즉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러 가지 사업 요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객상선 종목 뭐 7% 6% 수익 먹고 안 할 종목이에요. 이렇게 할 종목이 아닙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러 가지 사업 요소를 하고 있고 또 네. 현금도 빵빵하고 재무도 꺾이지가 않습니다. 즉 LG 그룹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 화학이 저는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LG 화학에서 용기품은 다 제조를 하고요. 그리고 아나운서님 그거 아십니까? 뭘죠? 화장품에 들어가는 게 그 용기 있잖아요. 그게 화학이에요. 그게 LG 화학이 만든다. 네, 그걸 LG 화학이 만듭니다. 오. 그리고 즉 치약도 화학이잖아요. 가끔 우리 추석 면접 때 LG 생활건강에서 선물 세트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LG 화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 그룹 쪽에서는 LG 전자도 좋지만은 2차 전지 쪽을 우선의 형식으로 투자를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 화학을 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최근 3개월간 리튬 니켈 주요 메탈 가격이 반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TCCT도 30% 이상 상승이 됐죠. TCC 스틸 한번 볼까요? 네. 자, 지금 보면은 TCC 스틸이
힘들었다. 뭐 플러스 29.24%라는데 플러스 29.24%라는데 이게 뭐 하루 동안 뭐 상한가가 한 그 정도의 상승이에요. 저희가 이거를 딱 일주일 동안 수익을 봤습니다. 사실은 죽을 근데 뻔했어요. 저희가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30% 물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 더 많이 물렸어요. 그래요. 근데 30%가 올라주니까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 왔습니다. 오늘 59,000원까지 올라갔었죠, 여러분들. 59,000원까지. 근데 우리는 5월 30일 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네. 추가 매수 하지 말자고. 추가 매수하지 말라. 추가 매수 할 필요가 없다. 네. 어차피 2차 전지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기술적 반등은 우리는 15% 정도는 마이너스가 낙폭이 축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번 주에 낙폭이 축소됐다가 그 다음에 갭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네. 즉 292,400원. 오늘 58,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 59,000원. 43,000원에서 58,000원까지니까 얼마가 올라갑니까? 15,000원이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15,000원이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 하이니스 사실래? 아니면은 이연 종목 사실래? 물리더라도 탈출할 수 있는 종목을 사실래? 아니면은 사더라도 언제까지 떨어지면은 합리화하면서 나중에 엔비디아만 믿고 사실래요? 저는 지금 엔비디아를 그렇게 잡고 싶지도 않습니다. 반도체를 잡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 엄청나게 누구처럼 사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뿐이고 시장을 상승시키려면은 이 TCCT하고 2차 전지가 상승이 돼야 한다는 거죠. 즉 TCCT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전환사채 발행 검토 중에 1개월 내에 공시 지금 이게 확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은 1개월 내에 공시를 한다고 하면은 상승 공시하고 이 전환사채가 표면 이자율이 1%라고 하면은 주가는 호재로 상승이 되겠죠. 자, 이때는 에코프로비엠이 상승 안 해도 같이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TCCT를 보면은 사실 이 차트상으로는 뭔가 뭐 그렇게 많이 올랐나 싶은데 이게 차트를 직접 보니까 꽤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전문가님 뭐 차트를 그렇게 잘 보는 건 아니지만은 네네. 이렇게 보니까 이 매물대가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좀 한 단계 통과를 한 모습이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 상승에 있어서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사실 좀 긴 기간 동안 횡보하다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아주 저 정도까지 스키장 내려갔대 아주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근데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 고마운 게 네. 제가 이제까지 종목 실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거 아실 겁니다. 뭐 금강원에서 이런 방송 봐도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아무리 떠줘도 여기에 대해서 하락에 대해서 심지어 불만적인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럼요. 왜냐 그동안 저는 거기에 대한 브리핑을 확실한 근거를 올리고 그 근거에 대한 모습을 다 보여드렸으니까요. 즉 이게 사실 더 떠줬어도 나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라갔으니까 얘기하는 네. 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제까지 주식 방송을 하면서 떠줘도 계속 이 종목을 얘기했었죠. 과거 NNF하고 똑같이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미국 중고차 전기차 배터리 관세 7.5에서 25%로 인상이 됐잖아요. 사실 이때 상승하는 날에 갑자기 저번 달에 석가모니님이 오셨어요. 아이고 석가탄신일이라서 부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휴장을 하는 바람에 네, 부처님이 오셔가지고요. 네. 그날 저녁에 미국 증시가 하락이 됐고 네. TCCT는 더 떨어졌지. 네. 하지만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어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노안톡방에 있는 계신 분들한테 다 알려드렸습니다. 6월 여름에서도 다음 달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고유 관세가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요. 다음 달에 네, 그래서 TCCT 원통형 중국에서 못 만드는 게 원통형입니다. 그리고 이 TCCT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금간판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 니켈 금간판을 만드는 회사여서 동구산업하고 TCCT 있거든요. 근데 이 캐파 쪽으로는 TCCT 쪽으로 안전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TCCT 주가가 니켈 금간판으로 더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니켈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 2005년도, 2006년도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때 네. 새내기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요. 2005년도, 2006년도에 TBCF로 보면은 네. STS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STS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네. 저희 니켈 만드는 쪽이잖아요. 니켈도 연관이 돼 있던 네. 회사지만은 정말 그때 거의 조선 해양 쪽에서
STS만큼 좋은 회사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회사가 없었어요. 오, 그만큼 그래요? STS하고 괜찮은 회사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망했지만 지금은 좀 크게 옛날만큼 사업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네. 이 회사가 니케 쪽하고도 연관돼 가지고 지금은 산정이 되어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니케 금간판호는 2차 전지 쪽으로 바랍니다. 솔직히 니케 쪽은 황금, ST 뭐 이런 종목들이 많지만은 2차 전지주들이 같이 상승해줘야 니케하고 연관되어 있는 TCST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 쪽, 이 솔직히 이번에 그 하이에나, 그 동해가스 하이에나, 하이에나. 다 스티든 다 상승하는데 TCST만 상승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거 다행으로 봤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다 똑같은 스틸이라고 하더라도 TCST는 2차 전지 소재다. 소재고 이 니케 금간판호 같이 올라갈 것이다. 해가지고 이 종목은 저는 멋있게 올렸죠. 그리고 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 네. 종목이 떠져도 제 종목은 추가 매수 없습니다. 왜? 추가 매수할 바에는 손절을 합니다. 추가 매수도 현금이에요. 뭐든지 어떤 전문가들이 다 자기 종목 떠지면 시장이 안 좋다 얘기하는데 시장이 안 좋고 예상하면 내지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전문가님도 똑같이 말하지 않았나요? 그때 이한 전쟁이 터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터질 줄 알고 HIV 사태가 터질 줄 알고 일론 머스크가 오는 리스크가 있을 줄 알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그래요. 뭐 어쨌든 뭐 저희가 30% 물렸었지만 30% 지금 일주일 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기우제를 지낸 덕분에 기후제 정말 좋았어요. 먹혔어요. 이제 TCC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매수가 부근입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사실 이제 물려있던 그 사람들의 심리는 보통 오르고 있으면은 또 언제 팔아야 될지 몰라요. 네네. 근데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네네. 오르고 있으니까 더 가지고 있어야 되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이제 2주 전까지만 해도 네. 이 TCST 43,950원까지 내려갔을 때 매수가 부근에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걸 시청자분들한테 동의 얻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네. 지금 약간 좀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욕심을 내실 건가요? 욕심은 낸다는 것보다 네. 여기서 안전하게 네. 어떻게 하면은 더 우리가 목표가를 잡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지 네? 그거는 추후 저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맡겨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네. 이 종목도 에코프로비엠도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에코프로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마이너스 4%까지 빠졌어요. 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부터 에코프로 계속 봐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에코프로가 14% 정도까지 상승했어요. 오, 네. 여러분들 이 주식 방송 봐야 돼. 괜히 쓸데없는 방송 봐봤자 소용없어요. 지금은 한 2%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자, 조금. 지금 현재 5%에서 2% 정도까지 많아 올렸다는 거. 즉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자들이 쓰는 언론에서 쓰는 것처럼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에코프로가 빠진다. 여러분들 솔직히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네.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잠깐 눌리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말아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코프로비엠도 많이 올라갔어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방송 끝나고 지하철 타고 하면은 아이고 윤지은 아나운서님이 에코프로비엠 또 올라가잖아.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 주면은 코스피 쪽이 움직입니다. 이 가끔 우리 주식이 줄이는 분들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주린이 분들.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네. 국내 시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정상적이지가 않으면은 네. 우리는 국내 시장한테 환경을 맞춰서 수익을 내야지 시장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제 종목이 떨어져도 시장 탓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오히려 돌발 상황을 대비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돈을 벌려면은 미국 시장, 우리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처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만 살 수도 없는 거고 미국의 아마존을 살 수도 없는 거고 테슬라 맨날 리스크가 큰데 테슬라를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내 시장 환경은 어떻게 맞춰야 하나 즉 그 돈들이 한쪽으로 투심을 갔었던 그 돈들이 어디로 또 분산이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국내 시장은. 네. 그래서 국내 시장 성격만을 알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면은 코스피 쪽도 올라갑니다. 왜? 코스피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의 이 약간 비정상적인 다른 시장과 솔직히 다른 비난적이지. 그래요. 우리는 코스피를 코스닥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코스닥을 코스피가 따라간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오르면 그렇죠.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피 시장에 상장돼 있죠. 요런 더 큰 종목들이 따라간다. 그렇죠. 라는 말씀을 그리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들한테도 중요한 게 중소형 종목들 엄청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코스닥이 올라가줘야 돼요. 올라가줘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더 할 맛이 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TCC 스틸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목표가를 수정을 할 텐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앞으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이 TCC 스틸도 조금 더 수익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다른 우리의 공략주 지금 현재 공략하고 있는 포스코 DX와 포스코 MTEC 역시나 차트가 TCC 스틸과 비슷하게 최근 일주일 동안 올라왔는데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 떨어졌고 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올랐고 앞으로 왜 오를 것인지 전문가님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포스코 DS하고 포스코 MTEC은 한 몸입니다. 한 몸. 여러분들 그 슈퍼마켓 가면 쌍삼바 아시죠? 아이스크림 쌍삼바고 이 포스코 MTEC이 올라가면 포스코 DS도 같이 올라가고 포스코 DS가 올라가면 포스코 MTEC도 같이 올라갑니다. 네. 저는 2차 전지 즉 이때쯤이었어요. 우리가 공략할 때가. 근데 이때쯤이었는데 네. 막 시장이 막 돌발째가 막 다 터지고 막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도 저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자 생각했는데 이렇게 미끄러져 버렸어요.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네. 미끄러져 완전히 뭐 스키장 내가 말로만 방송을 통해서 스키장 뭐 생겼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스키장 갔다 왔어요. 네. 그 우리 상급자 고난이도 코스까지 갔다 왔어요. 스키 스쿠버로 따지면은 네. 그 동해 있잖아요. 연인만 그 영일만? 가스 그 동해 밑에까지 갔다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유, 스키 그 스쿠버. 정도는 아니겠죠. 이 정도면. 어쨌든 그 네. 정도까지 갔다 왔는데 네. 사실 그동안 돌발 악재가 많이 터졌죠. 돌발 악재 때문이다. 돌발 악재. HAB 사태 터지고 그리고 뭐 금투세나 금투세? 금투세 왜 해? 금투세 뭐 공매도 공매도 재개한다. 공매도 재개한다.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그래요. 그다음에 뭐 금리 뭐 환율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치고 올라가겠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만 가고 수급이 SK 하이닉스로만 그러니까 집중이 중소벤처 쪽 돼서. 작업이 되냐고. 근데 그래요. 이 차트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이 네모난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네. 에코프로 BM, TCT 모든 2차 전지 종목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왜 떨어지고 있느냐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겠죠. 아니 추가적으로 더 많이 상승하려면은 잠깐 눌림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수입은 내 거면 그냥 단타하지 뭐하러 이런 주식 방송 봐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타 실시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정관님. 어. 그래서 왜 올랐고 어. 앞으로 왜 오를 것인지도 말해주세요.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중요하면은 포스코 엔트 같은 경우는 사실 네. 리튬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하이드 리튬하고 리튬 포스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어?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하이드 리튬하고 리튬주 샀는데 그쪽에 집에 우편함을 와가지고 사인해달라. 주주총회 때문에 그런 오. 얘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거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만큼 견인권 분쟁이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리튬주로 인해 가지고 포스코 엔텍은 아르헨티나에서 관산을 채굴권을 땄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업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국의 탈중국을 우리가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엔텍이 제일 먼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 이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은 아르헨티나에서 채굴권을 갖고 있는 이 포스코 엔텍이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네. 따라서 포스코 DS도 같이 상승할 수밖에 같이 올라간다? 없습니다. 한 놈이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오늘 조정이 돼도 내일 잠깐 눌린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눌리다가 더 갭상승되면 나폭이 축소되는데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반도체주를 선정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동해가스의 하이에나 수급들 다 빠져드는 하이에나 관련주에 가겠습니까? 물리더라도 수익으로 전환이 되고 잃지 않는 그런 종목이 낫지 않겠습니까? 즉 여러분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주식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은 제가 잠시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방송이 끝나는데 어떻게 알려드리냐. 여러분들 지금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 무료로 다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 무료로 하면 난 도대체 뭐 먹고 살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TCC 스틸과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앞으로도 쭉쭉쭉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사긴 사는데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이 가격 전략들도 역시나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